안녕하세요. 펀드 마케팅팀 나혜수 과장입니다. 저희 오늘 1분기 추천 펀드 월 초에는 이제 월간 리뷰 문서가 나갔고요. 이번 달 화상회의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운용 현황이나 좀 간단히 점검 드리고 소소하게나마 앞으로 그래도 좀 주목하고 저희 팀장님들이 직원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면 좋겠는 그런 아이디어들 혹은 통계 자료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도 되나 의심이 드실 때 오늘 강의가 그래 그때 나연수 관님 그런 얘기 했었지 라는 좀 생각들이 좀 드시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동보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퀴즈와 상품을 많이 드리기로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실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나 제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그렇게 참여를 해서 전망이나 제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가볍게 퀴즈를 많이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작과 함께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박정식 차장님이 저희 펀드 고고클럽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 3월 2일 날 몇 시에 이 클럽이 시작을 하게 될까요? 북콘서트 시작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르르르 많이 올라오시죠? 사실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차피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사은품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부터 16시 40분, 4시 40분 둘 다 정답이고요. 이은주 팀장님하고 우리 최순영 팀장님, 심재희 팀장님 저한테 클릭폰으로 저희 사무소명과 코드 그리고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세 분 드렸습니다. 벌써 사은품 대방출의 날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차라리 낫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화상회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천 펀드가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공격 투자형 상품 말할 것도 없고 단기 채권형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들이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인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수익률은 이게 몇 프로 빠져서 위험합니다. 어떻습니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다 하락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꾸준히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무엇인가 했을 때 국내 펀드에서 추천 펀드 중에서는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필승코리아랑 마이다스 책임투자가 여전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저희 은행의 누적 판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에서는 두 개의 펀드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이유는 저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필승코리아의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 그리고 마이다스 책임투자의 지난 거의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는 세월 동안 운용한 능력 그 두 가지가 저희 팀장님들께 많이 어필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펀드 보시면은 해외 펀드도 조금 저희랑 시장 전체 판매 금액이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폭은 제외를 하고 지금 유입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펀드가 눈에 띄시죠. 우선은 글로벌 ESG 펀드인 슈로더 지속가능 성장주가 시장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편이고요. 저희 은행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한국투자, 미국 배당기족도 마찬가지로 잘못 썼는데 연초 후 유입금액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수익률이 급락했지만 하나 그린이어로도 유입금액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은행 기준에서 누적 판매 보시면은 지금 해외 쪽에서는 미국 배당 기족이 저희 팀장님들의 논리 구조에 쏙쏙 박혀서 이 펀드는 이렇게 팔면 되겠다라고 바로도 인지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따가 5시 저희 강의 끝나고 이어서는 저희 김동희 차장님도 연달아서 같이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김동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EMP 펀드의 대표 주자인 플레인바닐라 같은 경우도 하락은 적정선에서 어쨌든 방어를 해냈고요. 저희 시장이나 저희 은행이나 유입 금액은 굉장히 좋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빠지더라도 여전히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펀드는 어느 정도 시장이나 지금이나 좀 정해진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4사분면이라고 하죠. 4개 사분면으로 나누고 여기 가로축이 3개월 수익률 그리고 세로축이 1개월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우측 상단에 있으면은 뭐 상승 지속 혹은 어쨌든 둘 다 플러스 성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좌측 상단에 속하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즉 3개월 전은 마이너스였지만 1개월째에서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펀드를 체크할 수 있고, 3, 4분면 이쪽에서는 하락이 여전히 하락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펀드를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4, 4분면에선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펀드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현재 하락폭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1개월 기준이나 3개월 기준이나 굉장히 포트폴리오 상에서 좀 현재 시장에서 불리한 면을 위치했던 게 이런 펀드들이죠. 국내에서는 마이더스 책임투자와 에셋플러스, 죄송합니다. 아몬디 필승코리아가 좀 해당이 되고요. 많이 팔린 펀드일수록 좀 최근 낙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쪽에선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와 하나 그리니어로가 좀 상대적인 성과에서 여전히 하락 지속 중에서도 좀 심한 낙폭 과대에 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 상단에 좀 보시면은 요 구간에 속하는 혼합형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스 폭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방어를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뭐 저희 추천 펀드에선 플레인 바닐라 EMP 포함해서 요리 글로벌 탑10이나 백년경 그린 코리아라든지 신한 삼성전자 알파까지 해서 좀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낸 펀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층에 이렇게 대부분의 펀드들이 위치해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펀드들은 그러면은 지금 추진하신 팀장님 입장에서는 안에 무슨 정보를 담았고 어떤 운용 계획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뭐 보고서라든지 차트 흐름 이런 걸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저희 농협은행 사랑받는 아몬디 필승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기준부터 시작하는 차트고요. 작년에도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었는데 좀 많은 성과가 나오다가도 계속 하락이, 즉 변동이 그만큼 심한 게 작년 국내 장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큰 요인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2월 24일 기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컸는데, 보시면은 지금 뭐 종목들을 보시면 좀 특징적인 거는 결국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대장 2개, 그리고 상장할 때는 인기가 뜨거웠지만 최근에는 또 얘기가 사라들어가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운용 계획 같은 거 같이 읽어보시면은 일단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22년도 IT 성과, 여기서 IT는 이런 쪽이겠죠. 반도체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IT 쪽 중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쪽 SDI라든지 소재 공판 솔브레인 뭐 이런 혹은 삼성 전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의 성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 현재 매니저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국내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기계, 조선 등 큰 장치 산업, 흔히 산업재라고 부르는데 이런 쪽이 지금 예상 실적과 주가가 좀 많이 괴리되어 되어 있지 않냐 해서 이틀 어제 그저께였죠. 뭐 대우조선이 갑자기 24% 오르는 등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현재 이쪽 수요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경제 정상화에 따른 일부 소비자랑 이쪽도 현재 좀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더스 책임투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마이더스 책임투자는 크게 코스피 200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작년 1월 기준을 보시면 거의 코스피 200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포트폴리오는 거의 상단과 비슷한데 다만 여기는 꼭 IT 비중이 높은 편도 있지만 이런 은행이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씩 편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주식 매니저는 이렇게 뭐 제가 좀 보다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현재 주력 업종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국내 실적이 상향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꾸리겠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연초 조정폭이 크다면은 반등폭 또한 좀 클 거라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신 이 과정에서는 성장주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가치주의 강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팀장님들 요즘에 가치주 하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뭐 현금 자산이 많은 이런 걸 가치주라고들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가치주는 앞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즉 현금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치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외 쪽 보시면은 우선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가 저희 장기 성과로 해서 팀장님들 많이 작년에 추진을 해주셔서 좀 따로 감사 인사 드리는데 이미 저희 리뷰 하이도 한번 했었죠. 최근에 담은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글로벌 리치투게더가 가장 10년 가까운 세월 운영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가격 전가가 가능한 회사에 투자한다. 이 목표를 항상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뭐 급락했을 때 좀 매수했겠죠. 뭐 최근에 조금 더 하락은 했지만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이런 루이비통 같은 명품 업체들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행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에어버스까지 이런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작년 대비해서 좀 빠르게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여전히 글로벌 소비 활동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1등 기업과 산업의 혁신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지속 유지하겠다. 근데 여기는 지난 10년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성과가 이렇게 V자 반등할지 U자로 반등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그런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그린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친환경 쪽에선 좋은 기업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하락폭이 굉장히 성장주 하락할 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매니저는 액티브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고 지금 그린유로의 추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겸한 자세 수익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요. 일단은 최근에 팀장님들 유가가 굉장히 이게 치솟고 있잖아요.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저도 좀 기대를 하는 바는 유가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값이 치솟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체 에너지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가 생산하는 단가가 전통 에너지 석유나 석탄보다 저렴해 보입니다. 이게 뭐 전문용어로 그리드 패러티라고도 부르는데 즉 기존 전통 에너지 값이 올라갈수록 이 그리드 패러티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쪽에 촉진을 시키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력까지 다시 돌아올 만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런 하나 그린유로가 집중하고 있는 이쪽 섹터들의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많이 빠졌고 여기 대부분 업체 혹은 나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의 가치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은행에서 많이 팔린 거 두 개를 더 들고 왔는데요. 한국차 미국 배당 기족이 이번 하락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가 괜찮았고요. 여기 매니저도 써놨지만 일단은 펀드 안에 있는 종목 대부분이 우리 팀장님들 여기 보시면 종목들 이름 보실게요. 아마 엑슨모빌 정도 제외하고 프록터앤갬블 정도 제외하면 다들 잘 모르시는 종목일 거예요. 뭐 에브비라든지 아니면 악처 데니얼스라든지 WW 그레인저라든지 여기 대부분 뭐냐면은 뭐 산업용품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이렇게 수송하는 운송하는 그런 거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즉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만큼의 극등한 매력은 없지만 지금처럼 긴축이나 혹은 앞으로 이런 금시장 변동성 하에서 높은 변동성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성과가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바닐라 EMP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지금 팀장님들 원체 잘 팔고 계시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있고 다만 여기 매니저는 좀 앞서 주식형 매니저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에요. 뭐냐면 이쪽은 어쨌든 자산 배분형 펀드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 확대는 안 할 거고 자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변동성 대응에다 초점을 맞추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혹시 매니저 의견대로 운용이 된다면은 좀 향후에도 좀 이렇게 급등하는 보다 점진적으로 지금 성장 관련된 포트 비중을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거의 60에 육박했는데 40 수준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매월 펀드별 편입 종목에 이런 거는 월간 추천 펀드 리뷰라는 문서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퀴즈 1인데 아까 퀴즈 0이 한번 나갔고 이미 제 손에 스타벅스 지난번에 하나 운영해서 협조해 주셔서 스타벅스 카드 5장을 주고 가셨는데 이 중에 3장을 썼고 이번에 2장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추천 펀드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많은 펀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팀장님들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 중에서 저희 은행에서 연초 누적으로 1등으로 판매된 펀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사실 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연초 누적으로 판매된 펀드는 보시면은 예, 시장 전체로는 다르지만 저희 은행 기준에서는 죄송해요. 우리 단기 채권 제외하면은 필승코리아가 네, 정답입니다. 예, 우리 단기 채권 어차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필승코리아 정답으로 하고요. 한국투자 미국 배당 기종은 아쉽게도 예, 팀장님들 저희 시장 전체로는 베스트인데 저희 은행에서는 그 해외 펀드 중에서 베스트고 전체로는 조금은 3등입니다. 예, 필승 좋아요. 예, 필승입니다. 저희 지금 2장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보자. 우리 김현석 팀장님하고 그리고 보자. 한국투자 미국 배당이 굉장히 많았네요. 김정길 팀장님, 예, 김정길 팀장님 두 분 저한테 클릭폰으로 사무소 코드, 사무소명 그리고 성함 한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10분 남았으니까 저의 농담 반, 진담 반 시간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팀장님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침공에 투자하라. 뭐 바이 더 디빗도 있죠. 예, 많이 빠졌을 때 투자하는 얘기도 있고, 예, 바이 앤 프레이, BNPD 전략도 있고. 네, 나윤수 과장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윤수 과장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는 반복될 것인가? 이게 뭐냐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게 좋은 사례만 갖고 왔어요. 전쟁이 났을 때 누군가 침공을 했을 때 사면은 어땠을까 해서 뭐 4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가 됐건 어쨌든 반등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네, 사십시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과거가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즉 투자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심리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변동이 너무 커서 염려가 되시겠지만 저희는 이 전쟁을 넘어서 좀 그 다음 테마를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고객들이 좀 걱정하시면은 이거 하나 뽑아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니 보셔라. 이게 전장이 좀 심하게 발발이 돼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좀 잔인하지만 시장의 수익률을 바라보는 그런 면이 있다. 예, 조금이라도 상승 확률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자, 이번이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자, 러시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뭔가 유지되던 선이 몇 년 전에 깨졌습니다. 이 경계선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예전에 한번 미사일을 서로 폐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즉,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각자 조심하자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게 한번 깨졌고, 그 전에도 좀 깨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때 깨질 때, 영향력이 약해진 게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영향력이 좀 많이 약해졌고, 러시아는 푸틴이 한 10년 넘게 집권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예, 보시면은, 의회와의 관계도, 미국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동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러시아는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정치 체계도, 예,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권위주의고, 지도자 자율권도 러시아는 굉장히 세게 확대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푸틴은 저질렀고, 근데 그 와중에 중국도 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 원래 미국과 러시아 싸움이었는데 중국이 끼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단은 먼저 선수를 친 꼴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 기사들만 보시면은, 미국은 솔직히 개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병시 미국 의회 동의 필요하다고 하원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오바마 때부터 미국은 세계 경찰을 포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미국인들 대상으로 한번 시카고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지역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가 52%, 그리고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가 26%, 즉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금융 쪽까지 스위프트라고 해서 결제죠.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는 민간기업 피해가 우려돼서 제외를, 이 스위프트 제재가 가장 세다고 늘 얘기했는데 제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은 여전히 되게 중립적으로 혹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는 향후 장기적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푸틴 지배하에서도 반전 시위가 열리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대부분 러시아 우위를 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다 제가 얘기할 정도면 다들 받아들인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사실 미국이 개입해서 이걸 끝내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든 종료가 되길 바라는 게 금융시장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해서도 퀴즈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선물 대방출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선물은 저희 팀에서 한번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드릴 예정이고요. 한 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에 어쨌든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자, 퀴즈 바로 나갈까요? 요 나라 증시가 하루 만에 갑자기 50% 가까이 급락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곳은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역시 러시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우리 보자. 윤선영 팀장님 저한테 나연수 과장한테 사무소 코드, 사무소명, 클릭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러시아의 우위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너머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건 인플레이션 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팀장님들 같이 그래프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저희 WM 레벨업 교육 때 썼던 자료를 제가 웬만큼 다 들고 왔는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 같이 보시더라도 인플레이션 단어가 상대적으로 검색 비중에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때도 저희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냐? 즉 지난 약 10년에 걸친 어떻게 보면 뭐 선진국 기준이겠지만 큰 물가 변동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왔던 곳들조차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특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좀 심한 상황이 되었고요. 뭐 이거는 다들 아는데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팀장님들 사실 인플레이션이 뭐 저희 우리나라 기준에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선진국 기준에서는 굉장히 유동성 파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 제 기준에서는 40년, 86년 이후니까 3,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신흥국의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그런 구조 하에서 세계 경제가 돌아왔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유동성 파티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는 점과 그리고 그때 교육 가서 얘기했는데 팀장님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효율적이잖아요. 뭐냐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드리면 더 좋지만 이렇게 화상 카메라가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을 예로 들어드리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가 IT 기준에서 1등 나라인데 우리가 생산하는 게 없어. 뭐냐면 반도체는 한국하고 대만이 다 만들고 있고 완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팔고 끝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즉 자기네 자국으로 정말 비효율적이죠. 비싼 임금을 주더라도 공장을 갖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비효율적인 국가경제 운용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지난 20, 30년보다 경기 변동성이 더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심스럽지만 지난 10년에 20년 통계 자료를 갖고 잘 말씀을 드리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씩 깨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근데 보면은 지난 20년간 자산 시장 성과를 그냥 연평균으로 보시면은 1등은 리츠였고요. 한 5등 정도가 S&P 500. 지난 20년간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약 2.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요. 아이러니한 건 이러다 보니까 커머더티가 되게 지난 연평균 2001년부터 20년간 인기가 없었는데 생각해보시면 팀장님들 2007, 8년에 중국이 빨아들이면서 정말 원자재 흡수하면서 이 펀드들이 고공행진했거든요, 섹터가. 그런데 그 이후 10년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마이너스 0.5%라는 대단한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최근 1개월 이쪽 섹터의 수익률이 8% 정도 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지난 20년간 순서가 정해졌는데 근데 팀장님 아마 궁금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만약에 혹시나 더 계속 상승하거나 이 2.1% 이상의 수준이 발생됐을 때 어떤 자산을 고객한테 추천하는 게 그래 통계적으로 좀 맞을까 했을 때 뭐 조연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국 물가 기준에서 두 가지 사례, 91년부터 21년까지 분석이 나온 사례인데 그러니까 금리라고 치실게요. 현금 물가가 이미 조금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주식에 여전히 관심이 높았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더티도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커머더티 생산 관련된
신흥국 채권에 인기도 좋고 미국 쪽은 부동산도 그때 당시에 계속 좀 괜찮은 최근 리츠로 대표되죠. 이런 쪽 자산권이 괜찮았고요. 반대로 영원히 물가가 상승할 수 없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주식시장에 관심들이 높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디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미국 부동산이 여전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진하실 때는 그래도 좀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은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팀장님도 그림 보시면은 근데 이상하죠. 맨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주식이 좋은 인플레 헤지 자산인데 이게 무슨 원동력이냐면 결국 변동성이라 생각해요. 저는 주식이 쭉 빠졌다가 급등하는 이 정도면 너무 싼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 동력은 되게 원인은 다양했지만 전 이 만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 김성모 화백의 만화인데 볼트맨 형님 원래 무릎을 잘 안 꿇는 형님인데 보이시죠? 바보야,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산군들의 성과는 다 이 무릎을 꿇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항상 팀장님들이 첫 번째 부자가 되시는 게 저는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이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걸 떠나서 이런 변동성이 분명히 팀장님들 좀 재산을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산별 성과 관련해서는 퀴즈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많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래도 더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추진은 힘들지만 장기 성과로 보면은 이 녹색선이 플러스 수익이 났을 때고 빨간색 선이 하락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그래도 플러스가 훨씬 더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좀 통계를 믿고 제가 추진을 혹시나 마이너스 나더라도 그 플러스 날 확률이 더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이거의 이유는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됐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골드만삭스 4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리에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올해 추진, 작년부터는 더 좋겠지만 올해부터는 고객님 자산 점검에서 자산 배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되었다 했을 때 25년 투자 가정했을 때 미국 기술주 팀장님들 적립식은 모건 투자하셨을 때 연평균 12.4% 복리수익률 얻으셨어요. 25년간.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은 81% 하락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난감하죠. 이런 추진이 하시던 고객님들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단순하게 자산 배분하더라도 연평균 복리는 조금 낮아지더라도 하락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적립식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9년부터 22년까지 적립식 수익률 분석해봐도 결국에 손님들, 저는 이런 적립식이나 뭐나 마이너스 폭이 줄어야 손님들의 마음에 버퍼가 생긴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저희 직원분들한테 더 우호적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적립식도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준비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뒷단에 이제 저희 김동희 차장님께서 EMP 펀드 관련해서 화상회의 한번 같이 더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1부터 하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앞서 저희 팀의 고배죠. 고배 자극하세요. 나연 차장과 한 차장님께서 추천 펀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펀더멘털, 기업, 섹터에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또 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 추천 펀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좀 시간이 벌써 가니까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EMP 펀드 제가 이번 주죠. 그저께 화요일날 문서로 안내드린 게 있는데 간단히 내용만 좀 살펴보고 제가 이걸 따로 하는 이유는 이 펀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추진할 만하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추진할 만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막 문서 처음에 제가 낼 때 어떻게 하면 좀 주의를 환기시킬까 고민하다가 이게 문서 내고 이게 제목 만드는 게 좀 많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판매 직원분들의 좀 흥미를 유발할까? 흥미라는 표현이 뭐긴 하지만 그 생각에 이 머리 그림이었어요. 근데 실은 이 그림이 판매 직원분들뿐만 아니고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뭐 저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계좌 계속 줄줄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틴 지금 굉장히 믿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저는 뭐 직접 고객 상담 안 하지만 그 직원분들 전화 받아 보면은 고객님들께 좀 항의도 많이 받고 특히 뭐 최근에 인버스 하신 분이라든가 레버리지 하신 분들도 수익률 폭이 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불만이 좀 많고 또 국내는 확진자 오르는데 지수는 안 오르고 네 약간 파마했습니다. 결국은 어렵다. 근데 이 와중에 업체평가는 또 나오죠. 예, 뭐 KPI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는데 이게 작게 정말 작게 펀드 뭐 할까 고민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펀드 뭐 할까를 조금 이 머릿속에서 부분을 좀 키우는 취지에서 제가 EMP 펀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서가 나왔고요. 문서 제목이 머리가 복잡하실 때는 EMP 펀드로 머리를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문서 내용과 상관이 없고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EMP 펀드가 100%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 회복했을 때 수익 발생 가능성이 큰 EMP 펀드가 판매 직원분들께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EMP 펀드가 아시죠? ETF. 엄청 여기 팀장님들이나 판매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ETF. 조금 배가 아프지만 ETF를 편입해서 운영 펀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펀드에 비해서 그 시장 상황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에 ETF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 자산보다 낫고 또 섹터가 명확히 구분되니까 운영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문서에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일반 펀드보다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수익률 그래프인데 실은 수익률 그래프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빨간색 보이시는 게 그 코스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엄청 하락했죠. 근데 반면 물론 이제 코스피보다 더 빠진 EMP도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약간 남색이죠. 미래에셋 글로벌 코어테크인데 이건 제가 뒤에 세부 종목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펀드가 왜 코스피보다 못했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NH 아무니 대처인컴이라든가 특히 많이 판매하신 IBK 풀바 아까도 저희 나인수 관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뒤에 세부 포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성과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지 대부분 느낌 오실 거예요. 그리고 NH큐브에 이런 거는 실제 코스피보다는 수익률 곡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소폭 플러스거나 제로 정도 그리고 소폭 마이너스 해서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이다. 결국은 변동성이 작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수익률 표인데요. 제가 이제 빨리 지금 보내드리려고 발이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이 수익률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좀 솔직히 이걸 제가 문서에 낼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다 빨간색이라서요. 빨간색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S&P라든가 나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 하락폭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린 거고 특히 이제 우측에 두 번째 보시는 변동성 있잖아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 작죠. 물론 이 변동성이 작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EMP 펀드 자체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나중에 추후에 수익을 도모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필요가 없어요, 실은. 이 펀드 특성이 그렇잖아요. 자산 배분 펀드가. 그리고 좀 전에도 안현수 과장이 강의한 것처럼 자산 배분이 계속 최근에 시대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마음이 편하게 할 수자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저거를 한 거예요. 예전에 2019년도 때 그때도 비슷하게 시장이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EMP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표를 만든 게 있었는데 이 표를 제가 좀 업데이트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가 판매한 EM 펀드 5종에 대해서 그 공격력, 방어력, 보급력, 전투혈성, 원래는 변동성, MDD, 자금 유입이랑 설정에 그 샤프지수인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서 한 거예요. 먼저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죠. 위아래 얼마큼 많이 움직이냐. 이 말은 결국 위로도 많이 가겠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맨 밑에 보이는 미래에스 글로벌 코어테크가 여기 주로 성장주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AI 그런 완전 대표적인 성장주 ETF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변동성도 크지만 저 21.35라는 건 수익률이 아니죠. 위로도 저만큼 올라가지만 밑으로도 저만큼 빠졌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공격력은 좋다. 근데 나머지 뒤에 MDD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문제가 좀 있죠. 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은 MDD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0%.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1년 기준인데요. 2월 18일 기준으로 1년. 총 1년 동안 이 펀드를 가입한 고객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마이너스 20%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그렇죠? 마이너스 20%면은 좀 많이 심각한데 물론 이 펀드 올라올 때는 잘 올라옵니다. 진짜. 시장이 한번 예를 들어서 성장주 시대가 다시 오거나 기술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은 이 펀드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EMP 펀드 컨셉하고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이제 단순히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를 넣기 때문에 EMP로 분류하는 거지 변동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EMP 펀드, 자산 배분 EMP랑 조금 컨셉이 달라요. 근데 이제 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EMP 펀드라고 해서 항상 안정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두 개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보수적인 걸 하나 하고 나머지 자금을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성장지주에 EMP로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펀드도 같이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급력은 뭐냐면은 저 숫자가 앞에 있는 풀바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2367인데 1년 동안 2,300억이 펀드에 들어왔어요. 그 현재 잔액이 4,200이고요. 물론 이게 펀드가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액이 유입된다는 이야기는 그 펀드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낸 종목을 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낫고요. 또 그리고 펀드가 1조 되는 거는 조금 움직이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요 정도 규모, 한 3천억, 4천억 규모는 펀드가 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급력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펀드는 좀 안타깝게도 154억, 60억, 그 다음에 또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죠. 대체인금은 43억. 좀 설정이 좋지는 않지만 이게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유입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IBK 플레이 반열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에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또 성과도 증명돼 있고 또 운영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시장을 최근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예를 안전자산만 하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을 가져 있거나 실제 이 펀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잘 있다. 근데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추가적으로 금액이 계속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프지수는 아시죠? 제가 이거는 마이너스 난 거 빼고는 다 표시를 해드렸는데 실은 샤프지수는 수익률이 바뀌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EMP 펀드는 이 변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은 변동성을 간단히 한 5분 정도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쭉 봤을 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내가 어떤 펀드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제가 문서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게 보이는 거는 요 IBK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디 QV 요 두 개 정도가 성과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동 측면에서 가장 잘 운영 잘 하고 있다. QV는 저희가 4년쯤 됐을 거예요. 이때 출시를 봤는데 요건 NH투자증권에서 매달 QV 포트폴리오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또 나름 또 자산 배분을 또 잘 돼 있어요. 뒤에 포트 보시면 아실 건데 그래서 두 개 정도는 무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코어테크는 EMP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성장주 시장을 좋게 보신다면은, 물론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펀드 있잖아요. 근데 이 코어텍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한번 볼게요. 실은 요건 제가 운용사한테 최근 자산 내역을 다 받아서 솔직히 일일이 다 깠습니다. 티커 다 조회해가지고, 물론 제목만, 이 편입 밑에 명만 보면은 대충 알겠지만, 제가 딱 봐도 구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티커를 조회해서 정리를 한 건데, 먼저 NH참 대체인컴이에요. 자, 이 펀드는 저희가 작년에 해서 좀 1년 동안 소고 썼다가, 재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좀 하반기 수익률 올라오면서 지금 올해 1월 달인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서 환매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펀드 나쁘진 않아요. 자, 먼저 자산 같은 경우에 대체 자산이 25%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한 60% 되는데, 이 펀드 말 그대로 펀드명에 굉장히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 보면은 리츠. 아까 리츠가 20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다 그랬죠? 특히 물이에요, 물. 여기 워터. 물 관련 ETF네요. 그 다음에 물류창고 리츠,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센터 리츠, 미국 리츠. 그 리츠가 25%고요. 왜냐면 리츠는 배당이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줄이면서 기존 주식 자산, 물론 주식이죠. 리츠 주식이지만 주식과는 달리 변동성을 줄인 주식으로 봐서 대체 투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펀드는 리츠를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보시면은 물론 인프라가 이제 대체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식을 분류했는데 거의 인프라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선주,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련 있잖아요. 거기에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펀드는 제가 기존에 몇 년 동안 포트를 다 이제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 까보니까 이 운영을 계속 해요. 운영한다는 얘기는 포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를 바꿔줘요. 제가 예전에도 문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펀드가 보면 저게 많았어. 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뭔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주 한동안 속썩였다고 나쁜 펀드는 아니니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좋게 보는 펀드 하나로 말씀드린 큐빅 글로벌. 앞에가 성격 다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대체가 30%고, 주식이 41%인데, 대체가 원자재, 인프라, 리츠 비슷해요. 근데 시니어로 들어가 있죠. 시니어로는 아시죠? 예전에 뱅크로 비슷한 거 있잖아요. 금리가 오를 때 그 변동금리 따라가지고 쿠폰이 늘어나는 거. 예, 그게 지금 13%더라고요. 이 부분 다음 수익 기회 많이 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신용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채권 일반 국채 같은 거는 금리가 오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했을 건데 이건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수익률 방어를 굉장히 한 것 같고요.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거든요. 유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홍콩.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해자기업이 있는데 해자기업이 저거예요. 그 옛날에 왜 중세시대 보면은 성 중간에 있고 왜 주위에 물고 파는 거 있잖아요. 못 넘어가게. 그런 것처럼 경제 해자. 어떤 내 울타리를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러면 코카콜라라든가 그런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만 모아놓은 ETF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해자라는 의미인데 요 ETF도 2% 비중이 작긴 하죠. 근데 결국은 기존의 대체 투자 펀드 앞에 말씀드린 대체 투자 펀드하고 다른 점은 주식도 나름 저가에 매수를 하는 그런 펀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국제 10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이거는 최근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안정되지 않겠냐 하면서 금리 아마 고점에서 좀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수익인 기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 투자는 전혀 다른 효비 글로벌은 대체하고 주식을 하긴 하지만 주식의 성격이 좀 다르죠. 특정 국가도 있고 그리고 또 주식 비중도 다르지만 같은 주식이라도 앞에 설명드린 펀드들이 편입하고 있는 주식은 조금 다른 면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뉴 패러다임이라고 많이 안 하시는 펀드긴 한데 얘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자, 얘는 딱 보시면은 주식이 40%고 45%, 채권이 이제 49%인데 주식이 다 다르죠. 밀레니얼, 반도체, 우선주, 인프라, 자율주행, 성장주가 많아요. 성장주. 채권도 다를 겁니다. 실제 저희가 보통 채권이라고 하는 국채, 중기, 장기, 물론 물가인 것도 있지만 거의 국채로 되어 있어요. 결국 이 펀드는 대체 자산보다는 말도 대체도 일부 하긴 하죠. 인프라라든가 리츠도 일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산 배분하는 주식 채권.
성장 주식하고 전통 채권을 활용한 자산 배분화 펀드예요. 근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주식도 안 좋았죠? 채권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펀드 최근에 변동성이 약간 커졌거든요. 그래서 뭐 설정이 저자 크고 저희 직원들이 가입 많이 안 하시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힘든 국면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성장주 많은 펀드라든가 채권만 하는 펀드보다는 변동성 관리되겠지만 다른 ETF, EMP 펀드보다는 조금 변동성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풀바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고 많이 하시는 펀드인데 자산을 아마 이렇게 다 보신 적은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제자 기준이고요. 자, 얘도 보면은 리츠가 있죠. 대치자산, 리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인데 주식이 보면 거의 성장주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반도체 비중 많은 거의 성장주죠. 물론 필수 소비자고 은행주도 있긴 하지만 골고루 섞였습니다. 근데 많은 비중이 성장주와 S&P 500. 그래서 리츠 5%, 주식 46%. 그리고 채권 중에서는 팁스, 물가연동체. 최근에 인플레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먹자. 그래서 물가연동체를 일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이 펀드 현금을 지금 30% 들고 있어요. 자, 펀드가 유동성을 30%, 그리고 현금을 30% 들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예금을 들고 있더라고요.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변동성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펀드는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지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액티브 펀드처럼 뭐 어떤 종목을 필수 사는 게 아니고 시장 기회를 포착하겠죠. 근데 앞 시간에서 몇 분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시장을 보수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늘리진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매니저 판단 하에 정말 저가에 빠진 ETF라든가 뭐 그런 다른 섹터가 있으면 분명히 살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 유동 비중을 유지하면서 변동성 관리 해나갈 거예요. 거기 더 하나에 이게 이제 다른 EMP 펀드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해지 부분이 있어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달러 매도도 있고요. 여기 다 숏, 베어, 숏 돼 있잖아요. 다 매도예요. 떨어지면은 수익 나는 그런 ETF를 사는 거죠. 그리고 S&P 500이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 나스닥이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 픽스, 변동성 지수에도 투자를 해놨고요. 물론 비중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중이 너무 커버리면은 결국은 방향성에 투자하는 펀드랑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깨지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해집을 오르면서 요거 깨지는 거를 덜 깨지게 해주는 거죠. 물론 방향성을 딱 맞춰서 나 이 부분마저 해지 안 하고 다 여기에 100% 투자하겠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변동성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 일반 상승 쪽에 베팅하는 자산에 일부 하락 쪽에 베팅하는 자산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변동성 관리를 위아래 변동성 관리를 한다. 거기다가 추가로 정말 시장이 보수로 보거나 나중에 시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추가로 가져간다. 근데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 펀드 지금 제일 설명 오래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느낌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공식적 문서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물론 저희 추천 펀드 있어요. 근데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이 얄밉게 플랜 반대 운영 참 잘한 펀드예요. 이거랑 아까 말씀드린 QB 글로벌 몇 번 2개 정도는 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져도 예, 그렇게 많이 폭이 크지 않고 변동성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펀드라고 저는 믿고 또 마음이 편하게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이제 보시면서 대충 느낌 못 쓸 거잖아요. 그럼 딱 봐도 아 변동성이 뭐가 제일 작겠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풀바 가장 작죠. 그리고 위에서 글로벌 코어가 제일 크죠. 성장률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펀드를 보실 때 수익률도 보고 뭐 변동성도 보고 뭐 표준 편차죠. 여러 가지 지표 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보시는 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변동성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익률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죠? 일주일마다 바뀌고 한 달 바뀌지만 변동성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변동성은 어차피 이 수익률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 유지를 하고 바뀌어봤자 위가 조금씩 안 바뀌어요. 결국은 그만큼 변동성 관리를 잘하는 펀드가 나중에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금방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펀드들이 회복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일반 성장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덜 빠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EMP가 목표 기대 수익률이 보통 한 5에서 7% 정도 되잖아요. 물론 내가 5에서 7%를 만족을 못한다. 그럼 성장주 펀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전화로 문의 오시거나 하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성장률 펀드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물론 정유식 같은 경우는 하겠지만, 거치시, 또 최근에 이제 돈이 묵히신 분도 계시겠지만, 환매를 했는데 그 자금을 어디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단기채는 당연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물론 금리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지고도 베팅할 수 있지만 잘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펀드가 뭐 공모주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채권 혼합형인데 그런 펀드보다는 차라리 저는 조금 고객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물론 등급이 이게 채권 혼합보다는 좀 높아요. 뭐 예를 들어 풀바 같은 4등급 되고 나머지는 3등급인데 그런 부분에 부담 없으시다면은 자산 배분 펀드는 좀 편하게 물론 편하란 말이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성장형 펀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부담 덜 가시면서 추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례로 뭐 작년에 이제 하나은행이 물론 저희가 타인사를 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물론 그게 펀드가 특정 성 쏠리는 건 굉장히 안 좋긴 해요. 근데 하나은행이 작년에 EMP 펀드를 2천억 정도 2천억 맞아 그 정도 많이 팔았다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파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게 시장 자체가 이제 판매 직원분들이 이런 특정 방향성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변동수 요거는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건 제가 나중에 밴드 동영상 따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저희 나연수 과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정 전망을 가지고 이제 특정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나요, 실은. 근데 예상했던 전망과 다르게 갔을 경우에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죠.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자산 배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물론 자산 배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고 내용도 또 어렵고 이론적인 부분도 많지만 가장 단순하게 뭐 주식 채권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개별 펀드별로 자산 배분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최근에 금속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펀드 여러 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갈 녹취록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외부 규제 때문에 펀드를 여러 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하나의 펀드에서 자산 배분해주는 EMP 펀드나 아니 자산 배분이요? 꼭 ETF라는 EMP 펀드 아니더라도 자산 배분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런 펀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뭐 근데 좀 개인적이긴 한데 고객 자산 최소 50%는 자산 배분 펀드 담아두죠. 나머지 가지고 성장형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조차도 고객님들이 펀드 여러 개 하시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좀 안정적인 자산 배분 펀드에 좀 넣어놓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 그 나연수 과장님이 전쟁, 바이든 인베이전 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바로 회복한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고요. 근데 그냥 이제 어제 제가 밤에 뭐 밴드에서 써드렸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그 뭐 트위터라든가 이게 신문 보면은 뭐 애기 울고 있는 모습 이거 보면서 이게 저도 실은 그래요. 이게 시장이 가격만 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만 고민하는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전쟁 이벤트로 보고 과거 사례상 그래 보셨겠지만 전쟁은 뭐 주가의 추세를 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가면서 결국 바이든 인베이전 이렇게 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라는 게 뭐 지금 상황이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뭐 그 시나리오를 다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어쨌든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또 전쟁이 어쨌든 뭐 저가 매수 기회이기는 하지만 뭐 가족 그죠? 그 사시는 분들 가족 행복과 일상 평화를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가야 어차피 자본주의가 지속되면 다시 복원돼요. 근데 행복과 평화는 100% 복원되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어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가 화상에도 옛날 들을 건 아니지만 좀 큰 뭐 주가 측면에서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이슈가 크게 번지지 않기를 굉장히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딱 6시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3분 남았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도 홍보 드렸겠지만 3월 7일 날 월요일 날 4시입니다. 4시. 다음 주 안내 드릴 건데 원래 4시 반에 하려다가 30분 당겼어요. 4시부터 그 유진자산중의 김탁 실장을 모셔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문서는 시행해 드렸는데 혹시 질문,
특히 질문하실 때 뭐 주로 국내 위주로 하시면 좋아요. 그 김탁 실장이 이제 주로 국내 쪽 보기 때문에 해외 중국 지수 어떻게 이건 다 좀 대답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저한테 미리 주시면은 제 질문 미리 선별해서 자료에 넣어서 미리 이제 이런 질문이 올 거니까 답변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저한테 뭐 개인 우편이나 메모로 주시면 되고요. 그날 16시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좀 들으시고 앞으로 또 펀드 추진이라든가 뭐 펀드뿐만 아니고 본인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뭐 좀 힘들게 모셨어요. 그래서 뭐 깨알 그냥 자랑이고요. 힘들게 모셨으니까 오셔서 꼭 들으셔서 투자에 좋은 방향을 가지시고 지금 이 이슈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딱 6시 끝내려고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아까 요 지금 장표 보시는 거는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제가 밴드에 별도로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은 향후에 이제 이 변동성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 주말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들 출근 잘 하시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